안녕하세요. 피플레어 신혜성입니다. 옵티머스의 손가락을 보면은 5개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AI 데이 때 보여줬던 로봇의 손가락을 보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공돌이들은 손가락이 5개인 손에 집착을 하는가,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AI 데이 때 시작 화면에서 벌써 손 5개 펴놓은 손으로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, 손가락 5개인 로봇이 사실 옵티머스가 처음은 아닙니다. 이게 아시모가 손가락이 5개고, 그리고 30년 전부터 개발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막 활동을 했다고 봐야죠. 숫자를 세기도 하고, 물병을 잡아서 뚜껑을 열고, 음료를 컵에 따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함께 수화를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. 수화로. 손가락이 5개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,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우리 기생충에 나왔던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? 피자 박스 만드는데 실제로 브리나 그레이 씨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 영상에 나오는 이런 작업 같은 거를 이 로봇가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수많은 수작업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죠. 유니티의 아담 프로젝트인데,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모션 캡처죠.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작업하는 걸 모션 캡처로 한 다음에 내 손 사이즈랑 똑같다고 한다고 하면은, 이런 작업들을 다른 리모트 지점에서 똑같이 하게 할 수도 있고, 그런 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션 캡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사람 손이랑 똑같은 기계 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, 우리가 양산을 하려고 만든 손을 보면 이게 왼쪽이 사람의 손이고 오른쪽이 옵티머스의 손인데, 중지의 길이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했지만 약지도 그렇고 새끼손가락도 그렇고 다 길이가 사람은 다른데 변해서 옵티머스의 손은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시모도 완전히 똑같이 손가락이 4개가 다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. 당연히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은 이러한 손가락으로 모션 캡처 동작을 한다고 하면 좀 러프한 작업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도, 섬세한 작업 같은 것들은 전혀 따라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. 막 손가락 길이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, 막 물건을 깨트릴 수도 있고. 근데 이걸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우리 이미 AI 데이 때 봤죠?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AI입니다. 손가락 길이에 대한 차이와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학습시켜 놓은 내용을 좀 실수하면서 따라하다가, 나중에는 점점 더 학습을 정교하게 하면서 어쩌면은 원래 알려줬던 사람이 했던 행동을 더 교정해가지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낼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AI입니다. 그래서 아시모나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로봇들을 보면은, 어떻게 보면은 AI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작업에서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테슬라는 이 수준까지 오는데 불과 6개에서 8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많은 걸 이뤄냈죠.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차량에 쓰이는 하드웨어 4.0 모듈을 로봇과 공유하는 것도 충격적입니다. 저는 테슬라가 아무리 큰 손이어도 수억 대씩 만드는 애플의 아이폰과는 다르게 차는 최대 2천만 대를 1년에 판다고 했으니까, 파운더리 입장에서 뭐 하드웨어 4.0 생산해봐야 얼마나 될까,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. TSMC나 삼성에서 우수국객으로 테슬라를 모시는 게 과연 가능할까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AI 데이 때 본 이 하드웨어 4.0을 로봇에서 활용한다는 생각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TSMC나 삼성이나 하드웨어 4.0을 몇억 개씩 생산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칩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 공정이 복잡해서 단가가 높은 우수고객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차량의 가격도 로봇의 양산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4.0 같은 그 칩셋이나 이런 것들 공용할 수 있는
부품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싸지고 그리고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로봇도 가격이 싸지는 거고 자동차도 가격이 싸지는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30년의 개발 기간을 가졌던 아시모는,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2022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. 그리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. 실제로 운행 시간이 52분 정도였나? 이렇게 배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AI라고 봐요. 그러니까 혼다가 양산에 실패해서 아쉬움을 접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만약에 AI 수준이 충분했다면 혼다가 용감하게 투자를 더 해서 아시모를 양산했겠죠. 하지만 자기들이 봐도 상용으로 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비싼 장난감이지 재미있고 흥미롭긴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테슬라의 AI 대회에 나왔던 옵티머스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올 것을 뭔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AI 될 때 동작들이 좀 어설퍼 보여도 좀 느린 동작이어도 24시간 일하는 로봇은 분명히 상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AI 데이 때 보여줬던 5손가락 로봇, 5개의 손가락이 있어도 이 로봇을 사용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은데 어쩌면 테슬라는 그것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